다시 돌아온 스카이 공부방에 함께 스카이 공부방 편집 안 할 겁니다. 다시 돌아온 스카이 공부방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마무리 네, 멘트를 하고 네, 있어. 안녕히 계세요. 마무리 멘트. 다시 돌아온 스카이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깐 쉬었었는데요. 다시 KY 그리고 저 S가 여러분께 좋은 팁을 드리고자 다시 모였습니다. 스카이 공부방 리턴즈. 리턴. 그냥 우리 셋이서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고 뭐 발제란 말은 이제 문제 제기인 거죠. 그 주제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던진 사람이 책임지고 그날의 MC를 맡는 걸로. 그렇죠. 네. 그 예전처럼 비학습 주제 그리고 학습 주제를 나눠가지고 한 해를 채워볼 건데요. 오늘 첫날 비학습 주제는 기대된다. 처음이야. 기대된다. 처음이고 우리 리턴즈 처음. 무려 S가. 그러니까 S가 던지는 주제인데 저 얼마나 대단하고 고견이 높을까? 근데 제가 요즘에 TV를 보니까 어. 요즘에 연애 예능이 설마 연애 가지고 얘기하겠어. 에이. 이 중요한 자리에 무슨 연애야. 아니 물론 뭐 네. 미스터 트롯도 되게 인기가 있지만 네. 요즘 연애 프로그램도 많고 워낙 그 청소년들의 관심사 중에 아주 1순위에 드는 연애 아, 네. 그렇죠. 요거를 1화를 맞아가지고 제가 비학습 주제로 가져왔어요. 진짜였어. 맨. 아 근데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진짜 뭐가요? 이게 연애랑. 연애는 당신이 전담했잖아. 그 10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이 폭풍 같은 저희가 항상 그 윤리 시간에 저희 때 그쵸. 많이 배웠던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하는 게 그 사춘기인데 네. 그때 이성에 대한 관심은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성에 대한 관심, 나아가서 연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공부에 정말 마이너스인가? 아니면 도움되는 게 좀 있을까?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그 주제를 가져왔어요. 연애. 연애. 두 분은 뭐 경험이 있으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연애? 아니면 그 소갈이, 짝사랑의 소갈이, 혹은 연애, 이런 거. 뭐 저는 연애라는 것을 학창 시절 때 해본 적은 없어요. 짝사랑은 해봤을 거예요. 짝사랑은 해봤죠. 근데 그게 사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짝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풋내기, 그 우리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에서 신뢰가 안 된다면 조금 뭐 개요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짝사랑의 개요를 실례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 짝사랑의 개요를 아니 간단하게. 괜찮으시겠어요? 해보세요. 이따가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편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냥 진짜로 반에 이제 그냥 같은 반 중학교 친구에 좋아하고 뭐 이제 막 고백도 사실 못했어요. 고백도 그러니까 못하는. 이제 뭐 안 믿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되게 내성적이고 그럼 고백도 못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어. 고백을 할 필요를 못 느꼈고 음. 그다음에 고백을 해도 보통 이제 나랑 사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 너 좋아해. 아하. 그럼 이제 여자가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걸 그냥-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 하긴 했네요. 좋아한다고. 네, 근데 이제 어. 진짜 나랑 사귀자 이런 고백은 아니었던 거죠. 되게 애매한 고백을 했네. 그걸 아니, 몰랐으니까. 고백인 듯 어. 고백 아닌 고백 같은 그런 걸 몰랐어요.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되게 많이 좀 그러니까 짝사랑을 앓는다라는 표현들도 보통 하잖아요. 네. 사랑을 앓는 그렇게 이제 했던 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다 풋내기. 아니, 그런 그런데 사랑이었지 뭐. 짝사랑을 앓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어. 그럼 굉장히 가슴 저미는, 중학교 때. 아니 그런 그 게 친구만 있을 건데. 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막 그랬었죠. 밤에 생각도 나고. 아니,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슴 저미는 그게 이렇게 잦을 수가 있나. 자, 정확히 말해. 금사빠구나 금사빠. 아니, 이거는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잘못 금사빠. 와인은 금사빠입니다. 이거 유통기한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 남고기도 했고. 그럼 중학교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너 이따 보자. 너 내 오늘 묻어버리고 간다.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저희 연애 이야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연애가 과연 공부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좀 따져보려고. 다시 걸로 하죠. 들어가자 보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고기도 했고 어떻게 뭐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학교 때 그거는 뭐 크게 공부에 지장이 뭐 간다 안 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그랬다면은 좀 지장이 갔을 수 있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건전한 교제는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또 연애 전문가 또 K는 어떻습니까? K는 지금 와이프가 첫사랑이잖아요. 네? 약속했나요? 뭐 서로 연애 전문가라고 연애 전문가 3명이 아니, 검토기 씌우기가. K는 지금 와이프가 첫사랑이잖아요. 아, 예, 첫사랑이. 네. 그죠? 아, 왜냐면 와이프가 보고 있을 수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뭐 없었겠네. 없었죠. 아니 그 이렇게 끝나나요? 없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이제 와이프가 첫사랑이기는 2020년에 첫사랑이라고 2019년, 2018년 다 한 번씩 그쵸. 있었다고. 네. 근데 제 친구 얘기를 하자면 어. 제 친구 얘기를 하자면 제 친구가 K죠. 제 친구 K. 네. 네. 아, 친구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참 그때는 우리 학교만 그랬냐 아니면 우리 지역이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연애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맞아. 아, 진짜요? 우리 때는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큰일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때는 안 그랬어요? 네, 뭐 큰일까지는 아니지만 권장은 안 했지만 그쪽은 막 이게 와 이게 역병이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쪽은 막 서원도 있고 다 유교문화 아니에요? 아, 근데 뭐- 그렇긴 하죠. 네. 소수소원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뭐 보수적인 동네였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감금하거나 애들을 연애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감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네. 연애는 안 좋은 거니, 그러니까 공부에 지장이 되니 아, 그건 하지 뭐 마. 어른들은 똑같았죠. 어. 네. 근데 제가 다니는 모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연애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렇지. 근데 뭐 실제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제재를 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친해진 형이 있어요. 그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분도 S네. 그분도 서울대네. 우리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형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다른 반에 좋아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사귀는 단계까지 아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그 여학생한테 나는 다시는 그 남자애를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비교육적이다. 정말 비교육적이죠. 네. 왜냐면은 요 남학생은 그 형은 어차피 이제 서울대를 가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해하지 방해가 되지 말라는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결혼할 때까지도 본인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많이 힘들었죠, K. 저 아닙니다. 마치 건축학개론에서 이재용이 남의 얘기인 양 자기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라고 했잖아요. 서울대. 네. 그것도 가상일 수도 있어.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학교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문화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죄악시하는 경우가 아, 근데 있다. 그거- 교묘하게 본인 얘기를 안 하네요. 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사실 근데 진짜로 너무 좀 간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진짜로 성적이 바로 떨어질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맞아. 나 진짜 그게 궁금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성적이 떨어지냐고요. 아마 뭐 그분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연애를 하면은 시간을 뺏기게 되고 그렇죠. 뭐 시간을 뺏기고 정신 집중력이 저하되고 혹시나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만약에 오는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앓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힘들어할 경우에 공부에 또 지장이 갈 수도 있고 하긴 뭐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더기 무서워 장국 담그기 하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 구더기와 장의 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학창 시절 때 연애를 해봤던 아하. 근데 또- 제가 연애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유일하게 아니, 연애를 그러니까- 하고도 나는 서울대에 간다. 책 제목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연애하고 서울대 갔다. 아, 그러네. 어. 여기는 아니. 중학교 3년 동안 짝사랑 8번. 여기는 짝사랑 36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연애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하고 싶었던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 고시생들의 어떤 연애랑 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그 큰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뭐 다 모든 청소년이 뭐 대입을 본다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주 청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대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목표되는 시험이 있잖아요. 고시 보는 분들도 뭐 행정고시나 뭐 이런 목표하는 시험이 있고 그럼 그거는 기한이 있어요. 시험 날짜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연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 그 Y가 잠깐 얘기했는데 감정의 소용돌이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고시생들도 많이 듣는 조언인데
네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시험이 끝난 이후에 변화를 줘라.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변화를 주면 가령 연애를 하고 있으면 웬만큼 싫지 않으면 그래도 잘 유지해서 가라. 시험 칠 때까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런닝메이트네요. 약간 좋으면 그냥 당연히 가는 것이고 혹시나 막 약간의 변덕 이런 것 때문에 관계를 그만두면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굳이 막 고백을 해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한 고3 때 시작을 한다. 이러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이제 그 진폭이 커진다고 하나? 그렇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고2 때 연애를 했는데 그것도 무슨 막 그 어른의 연애는 당연히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 H메일 있었습니다. H메일 그걸로 이제 주로 메일로 방송에 나니까 우리가 넥스트. 그래서 메일로 되게 교류를 했어요. 사실 뭐 오프라인에서는 별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마음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애를 하는 거고 근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정신적인 의지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도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때는 한두 달은 되게 감정적인 소요가 있었죠. 힘들지. 변화가 생기니까.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귀고 싶으면 사귀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떤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보면 연애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네. 정말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제자가 연애를 해서 대학을 못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뼈 때리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 뭐이가. 그러니까 연애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거나.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 대학에 못 갔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편한 어떤 그 대학을 못 간 거에 대한 합리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애를 할 때 연애 상대방이랑 같이 공부할 생각을 하지. 잘해요. 네, 맞아요.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죠. 그쵸. 맞아요. 도서관에서 네. 데이트하죠. 네,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연애를 할 땐 그런 거였거든요. 나는 또 약간 죄송한 말할 수 있지만 나는 SKY 중에 간다. 이 친구는 서울 소재의 또 어떤 대학을 간다. 같이 간다. 고향에서 서울로 우리는 같이 대학을 간다. 이런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맞아요. 되게 또 좋았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저희는 또 동네가 작았기 때문에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알지. 애들이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떳떳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으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했죠. 그렇죠. 네. 확실히 오늘의 그 비학습 주제의 토크는 사실 저 말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 때문에 그냥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갈 사람은 연애를 해도 가고 맞아요. 못 갈 사람은 연애를 안 해도 못 간다. 또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창시절 때 네. 분명히 다락방에 손편지가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중고등학교 어땠는지 그러니까. 자기네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네. 어머님 아버님들 손편지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한자와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 당시 옛날에는 사랑하는 경애 그림 막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경혜 씨 않으셨으면 만났어요? 아니요 그냥 얘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날카로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비학습 주제는 연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학습 주제 넘어가겠습니다.